요즘 좋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트럼프 당선으로 유리해질 일이 하나는 조금 생겼다. 미국 기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록히드 마틴하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부르죠. 사천에 있죠. 제가 옛날에 사천에 지역구가 있어서 이 카이가 T1, T50을 만들 때 대통령도 오시고 그랬는데 저도 가서 같이 보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드는 미국 공군의 자기 고등훈련기, 훈련기도 레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훈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미국 전투기의 그 파일럿을 조정시킬 때 이렇게 적합한 고등훈련기 T-X, 새 명칭을 APT, 아파트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APT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만약에 업체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런 고등훈련기가 미국의 공군에서 그리고 해군에서 훈련기로 채택되어져서 무려 1000대나 공급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엉터리 UA 원전수주보다도 더 큰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38조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러니까 F-35 도입 사업이나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같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무기 사업 규모가 10조인 걸로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역대 방위산업 최대의 듣도 보지도 못한 대형 사업이고요. 이 미국의 군사 무기 체계가 세계 최첨단 수준인데 역으로 한국이 주도해서 미국 회사와 손을 잡고 전투기 본고장 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조합이 있습니다. 컨소시움이요. 보잉은 이 사브, 자동차 만들던 사브, 스웨덴 회사와 손을 잡았고, 노스롭 그루마는 BAE 영국 회사였죠. 그 다음에 레이시오는 에어마키 등 세계의 유수한 방산 업체들이 합종 연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과 카이가 손을 잡았다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록히드 마틴하고 카이는요, 왜 이렇게 가까워졌냐? 옛날에 F-16 전투기 우리가 180대인가 도입을 할 때 그때 옵셋 조항으로 우리한테 훈련기를 만드는 내용들을 상당한 액수만큼을 그렇게 책정해서 그걸 기술적인 비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절충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초보적인 프로펠러 T1부터 그 다음에 T50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T50을 개조해서 FA50이라고 경공격기까지도 만들어서 지금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손기술이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막 대충 가르쳐 주면 되겠지 했는데 가르쳐 주고 나니까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만 성능이 훈련기로는 너무 좋고 가격이 좀 세서요. 2,500만 불 정도 갔죠. 그래서 고성능과 필요 없는 고가격 때문에 수출이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고 간간히 수출이 되어 왔습니다. 필리핀이고 인도네시아니 이라크니 이런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남미도 가니. 미국 기자들 시각에서는 이 록히드 마틴 카이 조합이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액수만 맞추면요, 너무 비싸요. 이 T-X라는 부분이 미국 정부의 고등훈련기가 지금 카이가 만드는 T50을 규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키운 겁니다. 덩치만. 기본적인 포맷은 T50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50의 성능이 좀 더
개량되고 업그레이드되고 규모가 조금 커진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미국 정부가 껴놓은 가이드라인에, 가격적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현재 상황은 록히드 마틴과 카이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록히드 마틴, 그리고 트럼프와 이 록히드 마틴의 주 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록히드 마틴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록히드 마틴 카이의 T50A 최종 조립 공장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의 지지 지역입니다. 전통적인요. 이 T50A라는 것이 결국 미국에 수출하는 T-X 고동훈련기의 명칭입니다. T50을 미국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해서 F-15K처럼 T50 아메리카에서 A가 붙은 겁니다. 이 최종 조립 공장이 어디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고, 자, 대선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에게 53%의 표를 줬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지역신문 기자는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쇼킹한 사건이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조언이 있다. 자, 트럼프가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고, 특히 자기를 지지해준 러스트벨트나 경합지였던 지역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는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었죠. 자, 그는 T-X 사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업지대인 그린빌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그린빌 백인 노동계층들의 기대가 크다. T-X 최종 조립 공장 미디어 데이에는 이제 공장에서, 현직 공장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불러가 브리핑을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20명의 미국 기자가 왔는데 록히드 마틴 측의 한 질문 중에는 T-X 사업의 그린빌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사우스캐롤라이나 여성 주지사였던 니키 헤일리를 임명했는데요. 미국의 유엔 대사는 장관급이어서 트럼프의 첫 여성 장관 입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만큼 트럼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네 미국의 유엔 대사하라, 이런 거죠. 미국의 유엔 대사 자리는 유엔이 미국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즉 미국 정부가 유엔에 돈을 제일 많이 내지 않습니까? 한 25%쯤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 감시 잘하라고 보내놓은 한마디로 책임자입니다. 한 항공기 전문 매체 기자는요, 어느 업체가 이길지 가늠하기 무척 어렵다. 결국은 가격에서 판가름이 날 건데, 제가 아까 가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준비가 가장 잘된 록히드 마틴이나 카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 데이에 나온 한 카이 관계자는 경쟁 업체의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T50A는 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보잉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보잉사가 제작할 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의 가격이 높다고 한번 물을 먹였죠. 록히드 마틴 카이의 최대 경쟁자는 보잉 사브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비행기를 만드는 지 조금 오래됐거나 환물이 좀 가는 회사들입니다. 적어도 비행기 부분은, 안 그러면 레이더나 미사일 관련 회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국 대선에서 록히드 마틴은 트럼프에게 188만 달러를 냈고 보잉은 힐러리한테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또 일찍이 록히드 마틴은 공화당 쪽이었고 보잉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뜻밖의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록히드 마틴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선거 다음날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뛰면서 보잉도 2.3% 올랐지만 2.03% 올랐지만 록히드 마틴은 5.9% 올랐습니다. 방산 기업 중에 록히드 마틴이 최고로 올랐습니다.
괴팍한 성격의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반보잉 정서를 드러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보잉이 공급하기로 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새 전용기가 뭔 40억 달러냐 비싸다 주문을 취소할 거라고 트위터에 썼다가요 한마디로 화제가 됐죠. 한국의 카이로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자, 후진적인 정치 환경에 한국에서 대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록히드 마틴은 아마 백전백승했을 건데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T-X 사업을 관장하는 미국 군 고위급들은 보스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국방부 장관 또 NSC 책임자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이 안보 분야에 거의 장성 중에서 아주 강직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군 지휘부의 진용 자체가 트럼프하고 가까운 장성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사실 록히드 마틴 카이의 T-50A의 기본 모델인 T-50이 이라크, 필리핀 등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3국에 수출된 전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라크, 필리핀 같은 나라가 미국 공군의 조종사를 양성할 고등훈련기의 원형을 알고 있다니 미국으로는 좀 언짢은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이 이게 좀 너무 수출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나라에 팔아먹은 게 미국같이 비행기에 있어서는 뭐 거의 최고인 나라에 그들이 쓰는 비행기를 쓴다는 게 찝찝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이게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입찰 제안서가 나올 거고 3월 달에 아마 1차 입찰 제안서를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전에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요즘 어려운데요. 되지도 않을 KF-X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돈 낭비하지 말고요. 가격 억수를 어쨌거나 잘 맞춰서 제가 듣기로는 1,500만 불 수준으로 전후로 맞추면 우리가 무조건 될 거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따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마 제가 볼 때 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요. 한 65에서 70%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만들고요. 레이더라든지 어떤 첨단 정밀 부분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5나 7, 록히드 마틴이 35나 3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만들게 될 건데요. 아마 본체, 동체 제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요한 어떤 이 부품 상당수도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항공산업에 우리가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능력을 갖다가 보이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1000대나 미국에 수출했다면 그 이후에 이 조합이 전 세계에 다시 1000대 이상은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차로 350대고요. 2차, 3차 해서 1000대가 처음 납품한 사람이 거의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간에 바꾸지를 않죠.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국은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가? 한국이요. 이런 부분에서 방사능 부분에서 비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청 주고 이렇게 해서 외주 발주 주고 해서 만들거나 이럴 때 받는 단가가 좀 높아서요. 아마 의도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비리 구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T-50의 단가가 좀 세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니까 황교안 대행이 직접 이 문제에 관여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절충을 한다면 이 사업은 무조건 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잉 사업은요 전투기가 없어요. 전투기가 아니라 고등훈련기가 없습니다. 이쪽은 T-50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키워서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T-50A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경쟁에서는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저쪽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투기와 훈련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만들 때 부정과 비리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거품이 있는 부분을 쫙 빼고요. 아마 미국 쪽에 의뢰를 하면 미국 쪽은 그걸 싸게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욕심 부리지 말고 가격을 제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써야 되는데, 입찰이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쓰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놔놓으면요, 또 어차피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금방을 떨면서 가격 높게 썼다가 떨어져 버릴 수 있을까? 그게 제 걱정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해서 가격 통제와 진행 사항을 체크하기 바랍니다.